반갑습니다. 메모장 만들기 13번째 시간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일은 포인터, C 언어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죠. 물론 영어는 쉽게 나와도 포인터 연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포인터는 별거 아닙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몫이고 일단은 그냥 포인터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수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수학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함수 이런 것도 원래 보이지도 않는 개념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배워본다면 때문에 저는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 예시를 들 거고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주소라는 게 아마 나올 건데요. 메모리 주소도 숫자입니다. 대전제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주소도 숫자, 데이터도 숫자, 다 숫자입니다. 근데 숫자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왜냐면 1이라는 개념도 사과 한 개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그냥 1이라는 개념은 그냥 개념적인 하나랄까? 그냥 개념적이라는 거예요. 개념적이에요. 그냥 하나. 그래서 저는 도서관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국회 도서관을 가보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회원가입도 하고 출입증도 차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만든 책이죠. 이 책을 한번 빌리러 간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사피엔스고 천국이요라고 있죠. 천국이요가 그 책에 있는 주소죠? 주소나 다름이 없는데 그게 천국이요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요가 909-15-6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국회 도서관을 갔어요. 그래서 출입증 받고 책을 찾으려고 그 소장 자료 검색기 있죠. 거기 검색기에 가서 먼저 사피엔스를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영수증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할 텐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는 천국기호만 써져 있었어요. 천국기호만 써진 영수증을 받고요.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그 천국기호를 보고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 책을 찾고 거기 대출증도 만들어서 제출을 해오는데요. 이 과정 이해가 되시죠? 도서관 안 가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도서관 안 가보신 분이 없다면 직접 가보세요.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국회 도서관 진짜 큽니다. 거기 3층 규모인가? 엄청 크고 또 거의 특히 저는 IT 쪽 책을 봤는데 영어 책인데 이거 평소에 돈 주고 살려면 돈 엄청 줘야 되는 책들 그런 거 있어서 너무 놀랍긴 했는데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책을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세요. 1, 헬로 월드, 헬로 월드 자주 나오죠. 1, 2, 3, 4 이런 거를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고 천국기호는 데이터가 담긴 메모리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가 결국에는 저번에 우리가 언제죠? 십진수와 이진수 배웠을 때 그 메모리 창이라고 막 떴었잖아요. 여기 어떤 이상한 숫자 5, 0x 블라블라 그리고 F 했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FFFF를 책으로 생각하시고 이 천국기호를 이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소도 숫자예요. 이 0x가 뭐냐면 x가 16진수라는 표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16진수 어쩌고 저쩌고 즉 숫자라는 얘기예요. 숫자 그 주소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책이 사피엔스 책이 책장에 놓여져 있고 여기 천국이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909 다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또 90915 66이라는 책이 있고 67이라는 책이 여기 있고 제가 뭔지 모르죠. 안 가봤긴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직접 찾아본 건 아니니까 쭉 나열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데이터처럼 실제 메모리상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보셨죠?
이제 진짜 메모리 포인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퍼샌드라고 그러죠. 앰퍼샌드. 참조 연산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참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산자는 이해가 되시죠? 계산이나 어떤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 참조 연산자를 이제 스펙에서 보시면 주소 연산자라고 해요. 근데 이 주소 연산자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사실 참조 연산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참조를 참조가 이제 확 와닿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확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 근데 이제 되게 높은 서적이라기보다 이제 어려운 서적들이죠. 막 어려운 서적들이나 논문들 보면 이제 밑에 뭐 각주, 미주 엄청 달잖아요. 막 그런 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레퍼런스. 근데 이 레퍼런스가 사전 찾아보면 참조의 의미랑 같아요. 논문에 레퍼런스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그 어떤 원본 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 서적의 위치를 내가 인용했다는 걸 위치를 알려주는 게 레퍼런스잖아요. 참조 연산자가 뭐냐? 우리가 논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원본 서적이나 논문의 페이지 수를 쓰거나 뭐 이름을 쓰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참조 연산자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여기 있던 원본 데이터에 이 주소를 가져오는 애예요. 원본 데이터의 주소를 가져오는 애다. 원본 데이터의 주소를 가져오는 애예요. 아까 예시에 제가 책을 빌리러 가는 예시에서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검색기는 참조 연산자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소장자료 검색기에 사피엔스를 검색을 때리면 이제 청구기호가 나와요. 청구기호가 나오면 영수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피엔스가 있는 주소를 저에게 주는 것이죠. 실제 코드로 해볼까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num1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앰퍼샌드를 7번 위에 있어요. 7번에 Shift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숫자가 나오긴 할 건데 16진수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제가 실제 이거를 데버거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해보고 싶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방금 뭔 짓거리를 한 거냐면 이제 num1에 저장된 num1이 num1에 일단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본다면 num1 이름이라는 이런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뭐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책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 내용물이 있을 거예요. 내용물.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에 여기 1이 내용물이 담겨 있어요. 1이 담겨 있고 이 주소가 뭐냐? 방금과 같이 AA058 AA058 이런 식으로 저희는 num1이라는 이름의 1을 이렇게 저장된 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이제 선언을 했으면 이게 어디엔가 즉 어디엔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져오는데 원래 앰퍼센트를 넣기 전에는 이걸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기존에 어떤 예시를 들었을 때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앰퍼센트를 넣으면 이 주소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냥 주소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청구기호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얘가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를 하나의 책이라고 보시고 사실 데이터를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엄청 전에 그랬죠. 엄청 자료형 배울 때 자료형은 데이터형 즉 자료형과 데이터형은 같은 말로써 책이 어떤 자료라고 하잖아요. 자료. 그러니까 그 자료의 주소를 갖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책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제발 그러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역참조 연산자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역참조 연산자는 이제 그 스펙상에서 이제 그 영어로 어떻게 써져 있냐면 indirection reference라고 해요. 간접 참조자라고 하는데 간접 참조자.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간접 참조라는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역참조라는 표현을 써요. 역참조. 근데 이제 참조도 사실
이해가 되셨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어렵게 이해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참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닌가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참조라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렵게 이해하신 분이라면, 근데 이제 역참조는 더 어렵죠. 왜냐면, 꼰 거니까, 한 번 꽈잖아요. 꼬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역참조를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요. 네, 참조가 무엇이었죠? 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본을 통해서 이제 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소를 가져오는 건데, 역참조는 뭐겠습니까? 역참조는 원본이 있으면 주소로 원본을 찾아가는 거죠. 일단 참조가 원본에서 원본 주소로 가는 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신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이제 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책이 좀 이해가 되실 거니까. 사피엔스 책이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치를 받아오는 거를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사피엔스가 있고 그 책의 주소를 받아오는 걸 참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역참조는 뭐냐면 저희가 이 주소를 받잖아요. 영수증을 받아갖고 초상자료 검색기 검색을 해서 이런 영수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수증을 가지고 원본을 찾아가는 거죠. 반대의 행위죠, 우리는 아까 참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피엔스 원본 책을 보고, 이 주소가 여기다. 물론 그 역할을 탐색기가 한 거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이걸 그 영수증의 주소를 보고 사피엔스를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책을 가지러 간다가 역참조라는 거죠, 역참조. 역으로 참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아까 제가 참조의 예시를 들 때 책에 관련된 논문에 관련된 예시를 들었으면 논문이 어떤 자료를 참조했을 거 아니에요. 서적이나 이런 걸. 그런데 그 서적이 진짜 믿을 만한 서적인지 직접 가보는 형태로, 아니면 거기에 있는 배경서라든지 이런 것도 더 보고 싶을 때 가는 것이죠. 그런 걸 역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이런 역참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고, 근데 이 역참조는 어떻게 하냐? 별을 붙이는 걸로 합니다. 주소에다 별을 붙여야겠죠. 진짜 그런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우린 이게 주소라는 게 알죠? 주소라는 것을 압니다. 왜? 참조 연산자가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별을 때리면 뭐가 나올까요? 이거 1이 나옵니다. 진짜 1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주소를 원본을 받아와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참조는 원본에서 주소를 받아오는 거,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본에서 이 %, 연산자의 과정을 거쳐 원본 주소를 받는 것이고, 이 역참조 현상은 여기에다가 주소를 이제 주소를 입력받아서 별의 과정을 거쳐 원본을 받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